안녕하세요. 다오월드입니다. 다가오는 3월 14일 파이데이를 기념해서 파이 공식 홈페이지에 소소한 이벤트 소식이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바로 특별한 기념 배지와 파이 굿즈 추첨이 되겠고요. 파이 생태계를 위해서 노력해주신 파이오니어 분들의 성과를 재미있게 기념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여러 종류의 배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 배지를 받을 수 있는지 자격 요건을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 파이 네트워크에 가입한 최초의 10만 명에 해당하는 파이오니어가 이 배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2024년 12월부터 2025년 12월 사이에 365일 꾸준히 채굴한 파이오니어가 이 배지를 받을 수 있고요. 또 세 번째로 같은 기간 동안 파이 채팅에서 2000시간 이상 활동하신 분이 이 배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역시 같은 기간 동안 50개 이상의 파이 앱을 탐색하신 분이 이 배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에 가입해서 KYC 인증을 완료한 신규 파이오니어 분들이 이 형태의 배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배지 수령 및 이 추첨, 응모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자면요. 방금 말씀드린 5가지 요건 중에서 단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요. 채굴 버튼을 누른 직후에 이렇게 팝업 알림 창이 뜰 겁니다. 이 알림을 통해서 배지를 청구하시면 되겠고요. 또 받으신 배지를 본인의 소셜미디어에 공유를 해주시고 공유를 마친 후 본인이 올린 게시물의 링크를 앱 내 절차에 따라서 제출을 해주시면 응모가 끝이 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요. 이미 X나 파이어사이드 포럼을 보면 이미 배지를 획득한 분들이 여러가지 공유를 해주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유 링크가 정상적으로 제출이 되었다면 이 파이 브랜드 굿즈 추첨에 자동으로 응모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3월 14일 파이데이에 150명 랜덤 추첨을 해서 파이 굿즈를 배송해 줄 계획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 파이 토큰 발행 관련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GitHub을 읽어보시면 파이 토큰이 어떻게 발행이 되고 유저들에게 분배가 되는지, 유동성 풀에서 작동하는지 그런 기능이 설명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업데이트에서도 이 세부 정보를 꼭 읽어보도록 권장이 되고 있고, 만약 GitHub 계정이 없는 분들 중 코어팀에게 따로 피드백을 제출하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에 있는 이 구글 폼 링크를 사용을 해서 피드백을 제출할 수 있도록 옵션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읽어보면요. 이 메인넷을 위해 제안된 생태계 토큰 핵심 설계에 대해서 귀하의 전반적인 생각은 어떠신가요? 또는 이 토큰 할당이나 토큰 발행에 대한 귀하의 피드백을 주시길 바랍니다. 또는 설계 내용 중 추가적인 설명이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구체적인 다른 부분이 있습니까? 등등 여러가지 기입란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은 AI나 번역기를 사용을 해서 영어로 제출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업데이트가 있었죠. 코어팀에서 슬라이스 파이라는 게임을 출시를 했습니다. 매우 간단하게 즐길 수 있는 게임인데요.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보자면요. 게임의 자체 퀄리티가 매우 뛰어나다, 매우 재미있다 이렇게 설명하기보다는 지난번에 출시가 되었던 이 프루티 파이 게임처럼 이 게임에 파이 코인을 어떻게 적용을 하고 사용을 해보고 또 파이 광고 네트워크를 여기에 통합을 해볼까, 즉 파이 코인을 어떻게 하면 이 게임에 더 잘 스며들도록 할까 시도 중인 그런 과정에 있는 데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잠시 게임을 해보았는데요. 시간 때우기로는 나쁘지 않은 게임 같았고요. 이렇게 게임 중간에 광고를 제거하는데 파이코인을 사용하는 그런 기능 등을 볼 수 있었는데, 일단 여기 관련해서는 올해 출시가 예상되는 이 CD게임스의 게임 플랫폼을 한번 기대해보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업데이트 내용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겠고요. 네, 그리고 2월도 이제 다 지나가고 있고 3월이 오고 있습니다. 파이데이가 조금씩 다가오고 있어서 그런지 파이 커뮤니티가 조금씩 활기를 되찾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것은 데이터적으로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코인마켓캡에서 알려주는 최근 들어 가장 낙관적인 심리를 가진 코인 이 순위가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 파이가 탑5 안에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파이 커뮤니티가 아직 활발하게 살아있고 온라인에서 여러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수치가 상위권을 유지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다른 업데이트를 확인해 보면요. 파이 프로토콜 업그레이드를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드 업그레이드 마감일이 3월 1일까지입니다. 이날까지 해서 모든 파이 노드는 19.9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줘야 됩니다. 노드 업그레이드 방법이나 개념에 대해서는 여기를 클릭을 해주시면요. 자세하게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고 3월 1일까지 노드를 19.9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줘야 되고, 앞으로 계획된 것은 3월 12일에 버전 20 버전으로 다시 업그레이드가 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스텔라의 경우 프로토콜 20부터 매우 큰 변화가 있었죠. 버전 20부터는 단순한 시스템 패치가 아니라 사실상 스마트 컨트랙트 출시를 위한 핵심 인프라가 깔리는 순간을 의미를 했고요. 그래서 파이 또한 20 프로토콜로 가기 위한 현재 마지막 점검 단계를 좀 거치고 있는 거고 현재가 매우 중요한 단계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에 암호화폐 시장의 중요한 이슈 하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제인 스트리트 이 이슈에 대해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라고 봅니다. 크립토를 다루고 있는 정말 많은 미디어에서 이 제인 스트리트 이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테라폼 랩스 파산 관제인이 미국 법원에 제인 스트리트를 상대로 내부자 거래 및 시세 조종 혐의로 거액의 소송을 제기하면서 현재까지 이 코인 시장에서 제인 스트리트이 벌여왔던 행위에 대해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루나 테라 붕괴 사건은 이미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이슈이고요. 그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이 붕괴가 됨에 있어서 이 제인 스트리트이 가장 취약한 부분을 오랫동안 내부자와 연구를 하고 공격을 해서 무너뜨렸다.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 물론 결과가 나온 게 아니라 소송이 들어온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게 왜 이슈가 되고 있냐라고 하면 이제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또 기억을 하시겠지만 제가 자주 하던 말이 있었습니다. 최근 암호화폐를 보게 되면 보통 암호화폐는 미국 기술주 나스닥과 커플링이 지금 이상하게 되어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자주 드렸습니다. 보통 한국 시간 기준으로 밤 11시 반이 되면은 미국 주식시장이 열리게 되죠. 그러면은 나스닥이 잘 갈 경우에는 보통적으로는 암호화폐도 함께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스닥이 떨어지면 암호화폐도 보통은 떨어지는 게 일반적인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최근 동안 이 암호화폐 시장을 보면 좀 이상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밤 11시 반이 되면요. 개장이 되고 나서 나스닥이 상승을 할 때에도 암호화폐는 이상하게 힘을 받지 못하고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자주 보여왔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개장 후에 나스닥이 하락세로 시작을 하면요. 암호화폐는 더 떨어지는 매우 불리한 커플링이 있었다. 현재까지는 시장에서는 이것은 단순 트럼프 때문이다. 아니면 바이낸스의 창풍자의 탓이다. 여러 가지 루머들이 많았지만 우리가 알 수 없는 내부적인 부분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답답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미국의 주식시장이 오픈이 되면은 바로 하락하는 이 부분이 바로 제인 스트리트가 주도를 하였다. 지금 이런 새로운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이 제인 스트리트의 운용 자금의 이 규모만 보았을 때는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정도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가 블랙락이죠. 그리고 블랙락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운용할 때 바로 이 제인 스트리트이 AP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즉 블랙락과 같은 최대 자산 운용사가 실제로 시장에서 비트코인 현물을 긁어 모아서 ETF 주식으로 바꾸거나 또 ETF 주식을 분해를 해서 비트코인으로 내다 파는 이런 실무 작업을 담당하는 곳이 바로 제인 스트리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제인 스트리트가 알고리즘을 통해서 현물 시장에 수만 개의 비트코인을 기계적으로 계속 집어 던졌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개미들의 심리나 차트 지지선 따위는 무시가 되는 것이고 정해진 수량을 기계적으로 밀어버리기 때문에 이제 이들이 움직이면 시장 전체가 하락빔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 제인 스트리트가 오전 10시마다 이 알고리즘을 돌려서 의도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을 찍어 눌러버리고 이 롱 포지션을 잡아버리는, 그래서 스퀴즈를 내버린 후에 다시 바닥에서 ETF 재고를 헐값에 쓸어 담았다, 이런 강한 의혹이 터져 나오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가 사실이라면 비트코인부터 모든 암호화폐들이 다른 자산의 상승세에 비해서 왜 최근 동안 너무 속절없이 무너져 갔었는지 이제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시장 분석가들은 최근 이런 소송이 제기가 되면서 이 제인 스트리트 관련 내부자 거래 소송 이후에 지난 수개월 동안 반복적으로 지적되어 왔던 이 오전 10시 매도 패턴이 중단되었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어제는 큰 상승이 없었지만 엊그제인 경우에는 미국장이 열리고 나서 암호화폐가 아무런 호재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꾸역꾸역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큰 상승은 아니었지만 비트코인도 그렇고 솔라나 이더리움 모든 알트코인들이 이렇게 꾸역꾸역 조금씩 더 올라가지 좀 이상하다라고 싶은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 현상이 바로 제인 스트리트가 오전 10시 매도 패턴을 중단하면서 나왔던 영향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것이 호재라기보다는 그동안 숨겨져 있던 커다란 악재 하나가 해소가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여 볼 수가 있겠고,
이게 그동안 암호화폐에 큰 눌림 작용을 했었다라는 게 사실이라면 이제는 좀 상승을 해야 될 때 좀 더 눌림 없이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생겨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희망적인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상승을 해줘야 될 때 모든 비트코인, 알트코인들이 크게 상승을 해줘야 또 수많은 리테일 투자자, 기관 투자자들이 다시 관심을 가지고 모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 관심이 더 큰 돈을 시장으로 끌고 들어와서 우리가 채굴하고 있는 파일을 비롯해서 우리가 투자하는 다른 알트코인들, 홀딩하고 있는 코인들 대다수가 의미 있는 가치 상승을 맛볼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인 스트리트 관련은 악재 하나가 해소가 된 게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